자, 이어서 39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제 38번의 문제에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문장 삽입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주의해야 될 사항, 문장 삽입에서는 일단 첫 번째 모든 문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지문이든 아니면 주어진 문장에서든 자, 연결사 일단 체크해 보시고 however, therefore, so 이런 자 연결사들 글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연결사들을 잘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 정관사 왜 바로 앞에 문장에 실제로 더가 있으면 바로 앞에 있는 문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주는 가리키는 애이기 때문에 그라고 해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봐야 된다. 세 번째 지시사입니다. 지시사도 마찬가지 정관사랑 비슷하게 앞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문과 주어진 문장을 읽으면서 해석을 하면서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39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어진 문장을 딱 봤을 때 아까 방금 말한 것처럼 문장 삽입에서 중요한 자 연결사 부분입니다. however 이 있죠 보이죠? 딱 그럼 여기 부분을 딱 체크를 해주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왜냐 실제로 이 주어진 문장에 있는 포함되어 있는 내용과 이 바로 앞에 있을 내용과의 사이 자체가 관계 자체가 내용 자체가 반대일 경향이 높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나기 때문에 나는 밥을 먹는다. 하지만 밥을 먹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실제로 배가 고프다. 하지만 밥을 먹지 않겠다. 라는 내용 자체가 서로 정반대의 흐름을 내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의하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attitudes and values. 뭡니까? 태도와 그다음에 가치들입니다. 태도와 가치들은 하지만 이라고 돼 있네요. are subjective 나왔네요. subjective가 나왔는데 자, subjective 하면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다시피 subject 같은 경우는 주제, 뭐 제목, 과목 이런 뜻이지만 자, 여기서는 주관적인이란 뜻입니다. 알겠죠? 그쵸? 그렇다면 얘네들 같은 경우 주관적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자, 객관적인 내용이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럼 앞에 이 문장, 주어진 문장 앞에 있어야 되는 내용은 객관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도와 가치들은 하지만 주관적이다. 어디에, 뭐 하기에 주관적이냐? To begin with, 시작하기에 주관적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태도와 가치가 왜 주관적이냐라는 거, 왜 갑자기 이런 내용이 나왔는지 아직 모르겠지만, 일단 주관적이다. 라는 내용을 지금 우리가 여기서 다루고 있다. 그럼 이 앞에 있어야 될 내용은 객관적이다. 그러면 객관적인 내용과 주관적인 내용이 서로 갈라지는 어떤 그런 부분에 이 문장이 들어가면 딱 맞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they are, 그 가치들과 태도는 are easily altered 하면 여기까지 보면은 그것들은 되게 쉽게 바뀐대요. 뭐 하기 위해서 바뀔까요? fit, 맞추기 위해서, 적합하게 맞춰지기 위해서 뭘 맞춥니까? 우리의 ever changing 나왔네요. ever는 모르겠어요. changing, 뭡니까? 바뀌는 겁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ever 같은 경우는 forever 생각하세요. 그러면 뭐예요? 매일, 항상, 언제든지 영원이란 뜻이죠. 그러면 영원히 바뀌는 어떤 겁니까? 환경입니다, 환경. 그렇죠.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은 항상 바뀌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여기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의 항상 변화하는 환경 그리고 목표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너네들 맨날 목표 바뀌잖아. 그치? 어. 맨날 꿈이 바뀌었죠. 어렸을 때부터 그렇고 솔직히 살면서 지금도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우리의 환경과 목표들은 지금 현재 계속 변화하고 있는 그 변화하고 있는 환경과 목표들에 맞추기 위해서 항상 변화한대요. 뭐 어떤 것들이 가치와 그다음 태도가 바뀐대요. 그리고 걔네들은 주관적이래.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 그래서 그 지문에 있는 첫 번째 문장부터 해석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맨 처음부터 볼까요? 네, 물리학에서는 the principle 안에 principle 하면은 보통 우리 애들
외우는 경우가 원장, 교장 이렇게밖에 외우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자, 얘 같은 경우는 원칙, 그리고 원리, 법칙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일단 물리학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원장, 교장이 말이 안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법칙, 원칙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뭐에 대한 원칙이냐? Of relativity 나왔네요. 그럼 우리가 이거 보면은 바로 알 수 있는 게 얘가 뜻이 정확히 몰라. 일단은 상대, 뭐 이런 뜻이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물리학에서 실제로 어떤 이론이 있습니까? 네. 상대성 이론이 있겠죠. 그럼 여기서는 상대성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좀 더 편하다는 거. 그냥 이 원칙이라고 하면 좀 뭔가 애매하니까 상대성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상대성 이론은 요구한대요. 뭘 요구하냐? 넷절 나왔네요. 명사절입니다. 가겠습니다. All equations 나왔네요. equations 하면 공식입니다. 모든 공식들은 어떤 공식들입니까? describing, 묘사하는 공식들입니다. 뭐를 묘사합니까? 법칙들이래요. 뭐 어떤 법칙? 물리학의 법칙들을 묘사하는 모든 공식은 뭐합니까? 가진대요. 뭘 가집니까? The same form. 뭘 가집니까? 같은 형태를 가진대요.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같은 형태를 가진다는 것을 요구를 한대요. 어떤 걸 가집니까? regardless of 뭡니까? 뭐뭐하는 관계없이 이 inertial frames of reference 나왔네요. inertial은 밑에 뜻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러한 inertial한 frames of reference네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참조란 뜻이지만 여기서 어떤 뜻으로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봅시다. reference 이런 프레임, 관련 없이 상관없이 같은 형태를 가진다는 것을 요구를 한대요. 모든 공식들이 어떤 공식들입니까? 다시 한번 물리학의 모든 법칙을 묘사하는 모든 공식들이 같은 형태를 가진다는 것을 요구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쵸? 이어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The formulas 나왔네요. formula 하면은 뭘까요? 앞에 나왔던 equations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법칙,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the formulas, 이런 것들은, 이 포뮬라들은 should appear, 뭡니까? 나타나야만 한다. identical, 어떻게 나타나면 됩니까? 되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끔, 식별하게끔 되게 좋게, 그렇게 두드러지게끔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어디에? to, any two observers. 뭡니까? 어떤 두 관찰자들에게든 간에 누구든 상관없는 겁니다. 누구든 상관없이 두 명의 관찰자들에게 되게 identical, 구별할 수 있게 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to the same observer. 그러니까 또 맨 처음에 관찰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 또 같은 관찰자에게 또 되게 identical, 두드러지게 식별할 수 있게 나타나야만 된다는 겁니다. 어디 안에서? in a different time. 뭡니까? 다른 시간과 그리고 공간 안에서. 자,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이 되게 이해를 해야 되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잘 생각을 해봅시다. 공식들이 실제로 나타날 만한데요. 어떻게? 두드러지게 어떤 두 관찰자들이든 간에. 그럼 뭐예요? 자, 봐봐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 그쵸?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거기서 어떤 두 명을 뽑든 간에 상관없이 그 사람들에게 이 공식이 딱 정확하게 딱 보여야만 한대요.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애든 쌤이든 너네든 아니면 어른들 너네 부모님들이건 아니면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든 간에 상관없이 두 명을 딱 뽑았어. 근데 그 두 명한테는 무조건 얘네들이 되게 알아보기 쉽게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주관적일까요? 객관적일까요? 왜? 주어진 문장에서 실제로 하지만 태도들과 가치들은 주관적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주관적이냐 객관적이냐의 내용을 되게 잘 봐야 됩니다. 자, 일단 누구든 상관없이 두 명의 관찰자들에게 얘는 되게 두드러지고 식별할 수 있어야만 하는 애래요. 그럼 얘는 주관적일까요? 객관적일까요? 주관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두 명인 겁니다. 그러면은 주관적인 거죠. 아니, 객관적인 거죠. 이해되십니까? 객관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법칙이든 간에 주관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내가 생각해볼까? 그냥 상대성 이론이야. 실제 F는 MA야. 그럼 내 주관에 따라서 M을 다른 애로 바꿀 수 있습니까? G로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또 누구에게 같은 관찰자에게 그럼 봐봐. 쌤이 만약 10살 때 상대성 이론을 봤을 때 이런 이론이구나라는 것을 그냥 솔직히 모르겠지만 근데 이런 이론이라는 것을 쌤이 배웠어. 만약에 배우고 나서 쌤이 지금 20년 뒤에 지금
다시 한번 상대성 이론을 봤을 때 상대성 이론이 변합니까? 쌤 주관에 따라서? 아니라는 거죠. 무조건 객관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1번이 답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확실히 알겠죠. 왜? However 하고 주관적인 내용이 나왔으니까. 그렇다면은 2번 뒤에 2번 보기가 있을 거예요. 그럼 2번 보기 앞에 있는 문장에서 주관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냐, 객관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냐를 좀 더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려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2번 앞에 있는 내용이 어때야겠어? 객관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객관적이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만약에 주관적이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1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해됐습니까? 자,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래요. 그러므로 the same task. 왜? 그럼 뭐예요? 그러므로면 뭐예요? 앞에 있는 문장과 내용이 흐름이 이어져야 된다는 소리겠죠. 그러면 여기서 주관적이냐, 객관적이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가보겠습니다. The same task 뭡니까? 같은 일, 업무는 can be viewed 보여질 수 있다. 뭐로서 보여질 수 있다는 거죠? As boring. One moment. 뭡니까? 지루하게 하는 것이래요. 따분하게 하는 것이래요. 뭐예요? 어떤 한 순간을 따분하게 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And 그리고 뭡니까? engaging 관여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대요. 어디에? The next. 래요. 자,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얘가 어떻게 주관적인지 객관적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 이거야. 솔직히 여기서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 이걸 확인하기는 되게 어려울 거라고 나는 생각해. 너네들이. 근데 중요한 건 잘 봐봅시다. 어떻게 보일 수 있대요? 한순간을 지루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대. 첫 번째. 두 번째, 더 다음의 것에 관여하게 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대요. 그럼 이 두 가지가 같은 걸까? 봐봐. 쌤이 지금 너무 아까 38번 강의 찍는데 너무 지루했어. 짜증났어. 예를 들면 되게 지루하고 짜증났어. 그러고 나서 쌤이 다음 이 39번을 찍고 싶었을까? 찍고 싶어질까? 안 찍고 싶어질까? 안 찍고 싶죠. 이해되십니까? 지루한데 왜 얘를 다시 다음 걸 다 하고 싶겠어. 그렇다면은 boring one moment랑 engaging the next 자체가 같은 흐름이다 아니다? 다른 흐름인 거야. 다른 내용인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봐봐. 같은 업무가 보여질 수 있대. 같은 일 자체가 보여질 수 있대. 뭐로써? 한순간에 지루하게 하는 것처럼 또는 그리고 다음 것에 되게 내가 관여하고 싶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럼 뭐예요? 이거는 사람에 따라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 그렇다면 얘는 주관적이야, 객관적이야? 주관적이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봐봐. 쌤이 너네들도 지금 강의를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지금 강의를 보고 있을 때, 지금 너네들이 보고 있으면 한 10명 정도가 보고 있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만약 10명이 보고 있어. 그러면 한 명은 다음 내용도 궁금해져. 그래서 다음 걸 계속 궁금해져가지고 계속해서 다음 거에 관여를 하게 돼. 그럼 얘네 지루해, 안 지루해? 안 지루하다는 소리잖아. 근데 다른 애는 지금 이거 듣고 있기도 귀찮아. 그래서 짜증나 죽겠어. 이거 왜 듣고 있어야 돼? 학원 나가지도 않았는데 내가 강의를 왜 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걔는 다음 거에 관여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러니까 얘네 둘이 다 다른 거고, 다 개인마다 주관에 따라 다른 거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지금 1번 보기 앞에 있던 문장은 어땠어? 누구든 간에 두 명한테든 누구든 두 명을 뽑으면 그 두 명이 다 무조건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한 명한테 보였어. 근데 그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어. 근데 또 같은 관찰자에게 또 물어봤을 때 똑같이 반응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였어요. 근데 얘네 둘은 지금 반응이 다른 거잖아. 이해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관적인 내용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1번 보기가 어땠어요? 1번 보기 앞에 있던 게 객관적이었죠. 그리고 주어진 문장 어땠어요? 주관적이었죠. 그럼 얘는 지금 주관적인 거가 지금 흐름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2번이 답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겁니다. 2번이 답이 되려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객관적이다라는 것을 내가 함축하고 있어야 돼요. 이해됐죠? 여기가 객관적이어야 된다. 그래야지 2번이 답이 된다. 하지만 이 이후로는 계속 주관적인 내용밖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뭐든 상관없어요. 뭐 이혼 나오죠. 그다음에 뭡니까? 이건 취업을 못한 거죠. 그리고 암이래요. 얘는 뭐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devastating, 황폐시키는 것으로 보여질 수가 있대요. to one person, 어떤 한 사람에게
하지만 be perceived 자체는 쓰임문이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각되어질 수 있대요. 뭐로서? as an opportunity, 기회로서, for growth, 어떠한 성장의 기회로서. 그럼 얘랑 다른 거야, 같은 거야? 다른 거죠. 그럼 여기서 주관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어떠한 사람에게는 되게 황폐화시키는 거야. 되게 안 좋은 거라고 느낄 수 있어. 근데 어떤 사람에게 어떤 거야? 성장의 기회라고 느껴진대요. 그럼 얘는 주관적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은 지금 여기 2번 앞에 있는 보기도 주관적이고요. 2번 뒤에 있는 내용도 다 주관적인 내용입니다. 하지만 1번 앞에 있는 거는 객관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까 쌤이 문제 맨 처음에 해설 강의 시작할 때쯤 얘기했던 게 뭡니까? 우리는 지금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 그 사이를 우리 틈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야 된다고만 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일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38번 강의에서 쌤이 분명히 얘기했어. 1번이 답이 되는 경우 별로 없다고 했어. 하지만 얘처럼 실제로 1번 앞에 있는 문장 자체가 좀 어느 정도 흐름 자체가 거기서 바뀌는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이 문장에서는 그렇게 나왔죠. 문제에서는. 또 뭐가 있습니까? 1번 앞에 있는 문장이 되게 길 때. 그럴 때는 1번이 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보통 우리가 문제를 풀 때 1번 문제 답일 것 같아. 근데 2번, 3번, 4번, 5번 계속 내려가게 되면은 거기도 답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불안한데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그쵸? 하지만 실제로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답이 나오면 바로 거기서 긋고 바로 넘어가세요. 다음 문제로. 그래야지 시간을 아낄 수 있죠. 이해됐습니까? 내가 선택한 답에 최대한 확신을 가지고 골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아까도 38번 문제 해설 강에서도 말했지만 이 나머지 뒤에 있는 내용들과 해석 그 내용의 해석과 그 다음에 문법 내용에 대해서는 만약에 얘네가 지문 자체가 이 문제 자체가 내신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된다면 쌤이 다시 한번 문법 위주로 다시 한번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9번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